반갑습니다. 사주마녀입니다. 왕초보 사주명리입문 내 사주 내가 보자 셀프 사주 2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간 보는 법과 일주 보는 법을 배웠어요. 내 일간이 뭔지 내 일주가 뭔지 다들 이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어플 다운받아서 내 생년월일시 집어넣어서 해보셨죠? 지난 시간에 명조는 갑목일간이었어요. 그리고 갑자 일주더라. 그 사실을 배웠죠. 그러면은 내 천간이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오행이 목 오행일 수도 있겠고, 또는 화 오행일 수도 있겠고, 토 오행일 수도 있겠고, 금 오행일 수도 있죠. 그리고 수 오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행, 5가지 이 오행 중에 내 거가 분명히 하나는 있죠. 우선은 이 일간 또는 일주만 좀 파더라도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충분히 대입을 해서 풀면 되니까 우선은 일주만 가지고 일간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간 쪽에 이 목일간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목화토금수 이 순서대로 해서 오늘은 목일간을 이제 좀 그나마 왕초보에 맞게끔 봐보려고 합니다. 우선 천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다. 바깥으로 드러나다. 그래서 나의 겉모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아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외향적인 성향이죠. 저 사람 되게 성격이 털털하더라, 쿨하더라.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외향적인 성향에 가깝습니다. 맞죠? 그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갑목, 을목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천간에 오행이 있다. 물론 지지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어, 갑목, 을목은 목의 기운을 가졌다. 병화, 정화는 화의 기운을 가졌더라. 무토, 기토는 토의 기운, 경금, 신금은 금의 기운, 임수, 개수는 수의 기운을 가졌다.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준다.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더라. 다시 이 수는 이렇게 목을 생해줍니다. 이런 순환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이 갑목, 을목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게요. 목의 성정, 목이 뭐냐? 목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나무. 근데 이제 큰 카테고리로 올라가면 식물에 가깝죠, 식물. 이 식물에는 크게 나무가 있고 또는 꽃이 있습니다. 그죠? 음. 우선은 요 얘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목은 화를 생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이 지금 기준이니까 목이 비겁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화가 식상이 됩니다. 그러면 목은 생만 해주고 나는 생을 안 받는가 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받는다라고 했어요. 수로부터 생을 받습니다. 그럼 수가 인성이 되는 거죠. 목이 화를 생해준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니까 불을 생해주잖아요. 불이 장작이 있어야지만이 잘 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 목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아, 화를 왜 생해주는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아마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겁니다. 그러면 목일간이 사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목이라는 게 나무라고 했어요. 물론 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사는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무가 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정원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내 아파트 밑에 그 조경해 놓은 그 밭에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죠? 뭐 다양하죠. 그러면은 그 나무들이 각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주 다양할 겁니다. 모든 목일간이 목으로서만 다 살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목의 환경을 다 똑같이 나는 목이니까 너도 목이네? 그럼 우린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목은, 그러니까 나무는 척박지에서 햇볕 경쟁을 하면서 거칠게 사는 삶도 있어요. 그런 나무도 있죠. 또는 정원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또 살 수도 있어요.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또는 겨울 동해를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물론 꽃도 될 수 있겠죠. 이제 뭉뚱그려서 나무라고 얘기할게요. 아무래도 겨울을 지나고 봄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 언 땅을 뚫고 싹을 또 피우는 아주 이렇게 힘들죠.
그런 삶도 있을 거예요. 봄에 그 싹이 그 여리고 인제 보들보들한 그 싹이 딱딱한 씨앗을 뚫고 인제 세상을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막 정말 힘들게 나왔겠어요. 그죠? 그런 삶을 사는 나무도 있다. 목도 있다. 그래서 이 목은 생장의 힘이 강합니다. 자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고 전진한다. 용감하다. 개척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봄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되게 따뜻합니다. 순수하죠. 여려요. 호기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에는 간목과 을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죠. 우선은 간목은 우리가 이제 큰 고목나무, 키가 큰 고목, 그런 키가 큰 나무를 이제 뜻하기도 해요. 반면에 어린 묘목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된 나무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다 말라 죽었어. 이제 기둥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나무도 이제 있습니다. 또 우리 길가에서 많이 보는 가로수가 있고요. 산에 있는 또 그 산나무가 있을 것이고, 정원수, 여름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겨울에 가지만 앙상이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활엽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그랬죠. 이 사주팔자 8칸이 있잖아요. 여기가 나의 일간이죠. 여기가. 그러면은 내 환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목인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을목은 화분의 꽃 또는 화단의 꽃, 화초류를 말하죠. 꽃. 들꽃도 될 수 있고 풀도 될 수 있습니다. 관목수도 될 수 있어요. 키 작은 나무. 키 작은 나무도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재도 마찬가지로 을목으로 볼 수 있어요. 분재가 사실은 되게 인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계속 클 나무인데 관리를 하잖아요, 꾸준히.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만이 분재로 되는 거죠. 분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드는, 울타리를 이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잔디도 있을 수 있겠고 잡초도 있습니다. 잔디나 잡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깎아도 계속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죠. 선인장도 될 수 있고요. 담쟁이 동굴도 됩니다.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넝쿨류의 어떤 그런 식물도 이 이제 을목에 속합니다. 넝쿨은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뭐 다른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나를 칭칭 감아서 올라갑니다. 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는 없고, 뭐 기둥이 있던 아니면은 뭐 바위가 있던 뭐 지붕이 있던 간에, 또는 옆에 나보다 큰 나무든 간에 그들을 타고 이렇게 이제 칭칭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음. 그리고 또 이 꽃이라든가 이거 말고도 새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감목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게 어떤 크게 보시면 인제 점진적으로 '아 이렇게 인제 분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인제 간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간목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큰 나무죠. 이게 여긴 때로는 열매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겠죠. 근데 열매가 있습니다. 위로 뻗으려는, 상승하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위로 뻗어 나가려는, 상승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죠? 목표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상승해 가려는, 뻗어 가려는 그런 성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목표 의식도 있다. 추진력도 남다르다. 이게 한 곳만 바라보고 쭉 뻗어 나가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때로는 햇볕 경쟁을 위해서 태양이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태양을 향해서 약간은 구부정할 수는 있겠죠. 가지가 뻗어서 저쪽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고집이 있습니다. 주관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 목표한 바를 향해서 이제 가니까. 그게 나름 주도력도 있습니다. 간목일간을 주로 이렇게 보시면 막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하는 일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간목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여리고 호기심도 왕성해 보여서 내 말을 참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내 고집, 내 주관, 내 주도력대로 내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을목은 간목하고는 다르게 옆으로 이제 번지거나 퍼지려는 성향, 그러니까 확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우리가 이제 관목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울타리 같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펼쳐져 있죠. 울타리가 쳐져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둥이 아니고 줄기가 이렇게 있고. 얘네는 키가 크지가 않아요. 물론 관리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목은 키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옆으로 이제 뻗어져 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잡초라든가 풀을 봤을 적에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초기를 가지고 인제 확 밀었다. 비가 한번 오죠. 그러면은 진짜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 잔디들이 생활력이랄까? 그러니까 인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들은 굴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 실패라는 건 모두에게 존재하잖아요, 실패라는 과정은. 근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해도 굴하지 않아요. 뭐 또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제기력이 강합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을목도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잘라도 계속 번집니다. 특히나 이거 넝쿨 같은 경우에 넝쿨류를 보시면 잘라도 계속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벽을 타고도 계속 올라가죠. 고집이 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자르면 옆으로 해서 가죠. 여기에 무슨 뭐 방해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다가도 옆으로 이렇게 휘져서 옆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감목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죠. 쭉 가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인제 꺾이죠. 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태풍이 인제 막 온다. 그러면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바람 따라 눕습니다. 갑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러지죠. 그렇게 인제 좀 고집을 부리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른 성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갑목은 내가 부러진다 치면은 을목은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상대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넝쿨, 그래서 벽을 타고 간다라든가 또는 나와 비슷한 어떤 뭐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이용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을 수 있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 이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 못 먹어. 밥 먹을 때는 꼭 이만이 인제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어야지. 그런 어떤 응용력, 그런 게 있다. 융통성이 있다. 휘는 성격을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인사성이랄까? 그런 걸 보면 간목일간이신 분들은 이렇게 인제 뭐 빳빳하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뭐 고개만 까딱 요 정도 한다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 90 도죠. "아 안녕하십니까." 90 도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제 예로 든 겁니다. 목의 일간, 목을 가지신 분들의 인제 간목, 을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일주가 60 갑자다. 60 개의 일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인제 제가 이거는 일부러 한글로 지금 적어 놨고요. 한자로 지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60 갑자. 왜 60 갑자냐. 천간에 이 갑을 병정 무기경신, 갑으로 시작하죠. 이 갑과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첫 글자가 자잖아요. 그죠?
청간의 첫 글자 갑과 지지의 첫 글자 자에 자로 시작해서 이제 이 끝나는 거를 이제 이제 하고자 60 갑자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음 갑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갑자일주가 올 수 있고요. 갑술일주, 갑신일주, 갑오일주, 갑진일주, 갑인일주 이렇게 6개의 일주가 옵니다. 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축일주, 을해일주, 을유, 을미, 을사, 을묘 이렇게 6개. 그러니까 모든 이 천간의 이 10글자 이 간들은 6개의 지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간들은 6개의 일주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제로 가져왔던 거는 갑자일주였죠. 갑자일주더라.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세력 어플을 해보니까 을류일주더라. 그럼 나는 뭐 을류일주가 된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오늘 이 시간에는 목의 일간, 그러니까 간목, 을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화하고 정화를 가지고 와서 오늘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이라는 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정말 왕초보를 위한 진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어, 오늘 2탄을 가지고 왔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3탄에는 화일간, 화라는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